이런 쌍 하면 대종사님의 대각 과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각 전에 입정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입정, 대각 이렇게 돼 있죠. 대각 그러면 거기 보면 교사에도 보면 대종사님의 대각 과정에 대각 과정이 쭉 나오잖아요. 대각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입정도 보게요. 입정. 과연 대종사님 입정에서 입정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제가 책을 어이구, 화면 이상하다. 요 책, 소태산 영광 소나타, 요 책에 보면 제가 저쪽 썼던 목적의식 중 하나가 뭐냐면, 원불교 교사와 특히 대종사님의 구도 과정, 구도 대각 이 과정과 이 과정하고 정전하고 관계가 이렇게 분리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을 연결시켜 보려는 목적으로 이거 써본 거예요. 이게 꼭 정답은 안 되겠지만 어떤 문제의식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문제의식. 그러면 대종사님 입정을 한번 봅시다. 입정. 이 일을 어찌할꼬 마저도 라고 하는 한 생각마저도 잊어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점점 행하는 줄도 모르고 말하여도 말하는 줄도 모르고 음식을 드셔도 드시는 줄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대목들이 나와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저도 이런 것이 바로 언어도단의 입정처나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 이런 것과 이것이 이런 뜻도 연관이 같이 이렇게 같이 이해돼야 된다고 봐요. 단순히 그냥 이게 대종사님 어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언어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언어로. 그렇잖아요. 당신 어떤 경험을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험이라고 언어로 설명하는 게 간단치가 않아요. 간단치가 않아요. 요리를 잘하는 분들이 자기 요리를 설명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자기 나름대로 다 해줘갖고 먹일 수는 있죠. 그냥 먹어봐. 근데 이렇게 만들어봐. 이건 쉽지가 않아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름대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죠. 강자약자 진화상의 요법 같은 경우도 입정의 체험과 연관이 있다. 입정의 체험이 뭡니까? 서러움. 약자로서의 서러움. 또는 그 서러움이 여러 가지 있죠. 막 핍박부터 해서 막 억울함, 분노, 좌절 이런 것들이 이 입정의 체험에 의해서 다 이렇게 뭐라고 할까 대립되는 어떤 분별의식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이렇게 탈락돼 버린 거예요. 단순히 입정에서 아무 생각 없이 있었다 이게 아니고 그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정과 대각은요 사실은 이렇게 거기도 이렇게 뭔가 입정을 극복해 갖고 대각이 된 게 아니에요. 입정에 기반한 대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같은 자리예요. 같은 자리. 다만 대각에서 확연하게 확정이 안 됐다는 것뿐이지. 여기도 대종사님의 대종사 입정 여기도 이런 쌍장과 같이 이 지점을
살펴봐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 우리의 이제 나중에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잘 이렇게 설명하는 길을 우리가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아주 초보적 수준, 이제 시작하는 수준에서 한번 제가 기술을 해본 거예요. 자, 언어도단의 입정처가 안 되면 강자역자 진화상요법 같은 경우 강약의 대립적 관계를 진화시키는 그 안목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쌍장에 대한 이해는 조사를 대흥사님의 구도 과정을 이해하는데도 우리 안목을 높여준다. 단순히 그냥 대흥사님의 구도의 행보를 알았다고 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대종사의 체험에 대한 이해가 돼야 소태산의 구도의 행위도 이해가 우리가 체감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대각도 보게요. 대각의 내용도 보시게요. 대상에 여기 뭐 이런 말이 나와요. 무견이 앉으셨더니 대종사 이런 새벽에 무견이 앉으셨더니 이런 것도 우리가 이런 쌍에서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 이런 것에 대한 이해력이 있어야 이런 것들도 좀 달리 보여요. 대종사님 그냥 무견이 앉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앉았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보면 정신이 쇠락해지며 이런 표현들이 등장해요. 여기서 정신이 쇠락했다고 말할 때 이 쇠락이라는 말은 이게 지금 유학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쇠락이라는 말이 유학에서. 그래서 이게 그냥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쇠락이라는 말이. 보통 이걸 막 설명을 할 때 여러 가지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쇠락이라는 말을 어떻게 배웠냐면 저만 해도 이게 더울 때 옛날에 물을 이렇게 마당에다 이렇게 뿌렸어요. 이렇게 물을 촉촉촉촉 이렇게 옛날에 마당에다 물 뿌렸어요. 많이 뿌렸어요. 이렇게 마당 있는 집들이 그랬어요. 저희 때만 해도 뿌렸던 것 같아요. 마당에다. 그러면 마당이 시원해져요. 시원해지고 그러거든요. 그게 참 묘해요. 한번 뿌리고 또 뿌리고 이렇게 뿌리면 이렇게 질척질척은 않지만 마당이 한번 이렇게 공기가 한번 싹 바뀌는 게 있어요. 요렇게 싹 이렇게 좀 상쾌하고 시원하게 싹 바뀔 때를 쇠락해진다 이렇게 말하기를 하는데 다른 편으로서는 전통적인 방식은 비가 이렇게 쫙 내리고 난 뒤에 날이 쫙 개요. 이걸 제월광풍 그렇게 쓰잖아요. 달이 이렇게 비가 올 때 요즘 말하면 미세먼지들이 싹 이렇게 가라앉으니까 얼마나 맑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밤에 달이 딱 뜨는데 거기에 또 시원한 바람이 샥 불면 그게 참 사람이 이렇게 대하는 아주 좋은 상태인 것 같아. 제가 느끼기에도 이런 상태를 쇠락해진다고 해요. 쇠락. 이렇게 앉으다 대연사님께서 이렇게 딱 쇠락해진다. 이런 것은요, 정신이 쇠락해진다. 이런 것은 이런 쌍장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없이 이걸 아무리 정신이 쇠락해진다는 것도 감각이 안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쌍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쌍 진리부터 쭉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이것에 대한 이해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원불교 교사를 공부할 때도 대종사 대각 부분도 이런 쌍에 대한 이해만큼 내가 이해하는 만큼 대종사 대각의 과정도 내가 그만큼 체감을 한다. 라는 말을 해보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나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종사님을 내가 이해하는데 이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서원을 세워야 돼, 서원.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 대종사의 정체성,
소태산 대종사가 우리에게 그리고자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잘 그릴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은 천기가 심히 청량하고 별과 별이 교교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청량하다, 청량. 청량리가 이게 청량하다는 말이 청량리지, 청량리. 청량리는 아이죠, 아이. 청량하다. 그런가요? 확인 안 해봤네. 청량리 맞을 거예요. 청량리. 여기는 청량하다. 청량, 교교라는 게 밤하늘에 별이 이렇게 떠 있는 게 교교하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쌍장에 이해하고 무관하지 않다. 이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런 쌍장 공부할 때 공정연계, 광명, 뭐 이런 거하고 요런 대종사님의 이 표현하고 무관하지가 않다.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여기 보면 이웃에 사는 몇몇 마을 사람이 동학의 동정대전을 가지고 서로 언론하는 중 특히 오유영부, 기명선약, 기형태극, 우영궁궁이라는 귀절로 논함을 들으심에 문득 그 뜻이 해석되는지라 대종사 내심에 대단히 신기하게 여기셨다. 동경대전에 이제 한 문구죠. 그게 나에게 신령한 부적이 있는데 그 이름이 그것을 선양이라고 하는 말하고 이름하고 그 모양이 태극으로 돼 있다. 태극이 이렇게 우리 태극기 보면 이렇게 있는 모양이죠. 태극. 근데 그것도 또한 그 모습이 궁궁이라. 궁궁이는 화살이 이렇게 있으면 화살 두 개를 합치면 이런 쌍이 되잖아요. 이걸 보고 대종사님이 당신이 이렇게 딱 보고, 내가 지금 현재, 아까 앞에 보면 뭐, 쇠락하고, 청량하고, 교교하고, 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생각들이 떠올라요. 손톱도 자르고, 이거 어떻게 나와요? 맑은 공기를 호흡하시며 뜰 앞을 두루 배회하시더니 뜰 앞을 문득 이 생각 저 생각이 마음에 나타나 제가 여기 뜰 앞 옛날에 저보고 가끔 엉뚱한 질문 저한테 가끔씩 전화가 와요. 옛날에 그때 그 대각터 노루목 대각터에 이런쌍 탑이라고 정식 명칭이 뭐예요? 제가 그냥 이런쌍 탑이라고 할게요. 이런쌍 탑을 세우는 게 왜 거기다 세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 그냥 즉흥적으로 말했어요. 대종사님이 대각하실 그 기원의 과정 속에서 거니셨던 뜰 앞이라고. 그랬더니 정말 믿더라고. 그건 아니에요. 거기는 딱 물리적으로 말하면 거긴 아니에요. 꼭 거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확대를 해보면 거기까지 갈 수 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대충 지금 있는데 그 일대까지가 천변이었어요. 그 길룡천을 지금 이렇게 줄인 거잖아요. 이렇게 제방을 더 싸가지고 이렇게. 옛날 천은 이렇게 범람천이라 해서 넓게 범람돼 있어요. 이렇게 멀리 그렇잖아요. 거기도 그래도 대충 그 대종사님이 이렇게 대각하는 과정에 이렇게 거내셨던 그 뜰의 영역 그 일대에다가 대종사님이 대각을 기념해서 세웠다 하면 대충 맞아요. 이 정도 설명하는 게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 역사성이 있어요. 이게. 근데 정확하냐고 물어보면 제가 입을 다물어야죠. 근처야.
이제 이 정도 설명하면 되겠죠. 인근이야, 일대야, 이 정도. 그러고 나서 대행사님께서 뭐라고 하냐. 그동안 문득 이 생각 저 생각이 마음에 나타나 그동안 지내온 바가 모두 고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 여기 생각이 나옵니다. 생각. 고생을 면하기로 하면 어떻게 하여야 하겠다는 생각. 날이 맑으면 우선 머리도 빗고 손톱도 자르고 세수도 하리라는 생각이 일어났다. 여기서 생각이 나오죠? 생각. 이게 대전사님께서 이렇게 청량하고 교교하고 정신이 쇠락한 이 경지에서 생각이 이렇게 났어요. 그러면 불교에서는요, 생각이란 말만 나오면 다 분별지라고 때려버려요. 대종사님이 여기서 말한 생각은요,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말하면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분별. 이게 이제 당신이 알죠. 이게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에서 언어명상이 완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생각은 언어명상이 완연한 경지예요. 나중에 한번 이제 한번 따져볼게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제 논리적 설명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이것을 한번 직관해보는 그런 그 과정을 한번 가져보겠는데, 이 대등사님도 여기 보면 이런 자리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에서 언어명상이 완연함이 드러나는 게 여기에 생각들. 그러면 기존의 불교 공부에 또는 또 불교 공부도 불교도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불교 주류적 생각을 하면 이 분별지에 떨어졌다고 딱 와버려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재미있게도 그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리도 빗고 손톱도 자르고 세수도 하리라. 그래서 제가요, 이런 대종사님의 대각을 표현한 것 중 하나가, 대종사님께서 세수를 쫙 상투머리 이렇게 계시는데 세수를 쫙 했는데 그 세수에 하는 모습에서 이런 쌍이 다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쌍을 그린다고 이런 쌍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신이 쇠락해지고 청량하고 교교한 상태에서 이런 생각들이 선명하게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당신이 그대로 깨어있는 이 상태를 세수하는 모습으로 딱 그냥 그래서 예수라는 분들한테도 이런 쌍을 우리가 고민하게 해야 돼. 이런 쌍, 이 자리야. 그런 사하고 이런 쌍장에 대한 이 공부로서 이런 대동사 대각이란 이 교사장을 읽어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손톱을 대동사님께서 옛날에 손톱깎이 없으니까 칼로 자르겠지. 손톱도 자르고로 나오죠. 이게 자르고. 손톱을 깎고가 아니에요. 내가 또 깎는다고 해요. 옛날에 손톱을 자르지 깎질 않아요. 손톱을 자르고 칼로. 이거 어떻게 칼로 깎은데? 지금 우리 같은 감각이 옛날 어른들은 잘 깎았을 거예요. 이렇게 쫙 깎으면 이게 잘 깎을 것 같아. 이게 저도 좀 깎아보기도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막 바짝 자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조금 여유를 두고 이렇게 깎았을 것 같아요. 참 손톱을 잘 넣죠. 머리도 그래서 대전사님이 상투머리를 이렇게 쫙 이렇게 옛날에 상투머리도 빗으로 이렇게 하는가? 나 이런 건 잘 몰라서 한번 이렇게 옛날 아시는 분들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상투에서 딱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모습을 상투를 다시 딱 매는 모습 속에서 상투를 딱 매는 모습에서 뭐가 돼요? 대전사님의 대각이 우리에게 딱 인식이 됩니다. 재밌죠. 근데 대전사님 재밌는 것은 대전사님 대각의 내용을 보면 생활을 떠나지 않고 일이 벌어져요. 여기 생활이 뭐예요? 고생을 면하기로 하면 어떻게 할 것이며 하겠다는 생각, 고생이 아닌가, 지금까지 지내온 바가 고생이 아닌가라는 생각, 날이 밝으면
머리도 빗고, 손톱도 자르고, 세수도 하리라는 다 이게 생활을 떠나지 않는 거죠. 내가 요즘에 반성되는 게 있어요. 영육상정법을 보면, 영육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잘못하면 안 되니까 보고할게요. 옛날에는 이거 잘 외웠는데 요즘 이렇게 안 외워지는 거가 있어요. 그러면 틀려. 근데 원문은 틀리면 안 되더라고요. 정확히. 자, 봅시다. 이게 이런 상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재벌조사 정전의 시민인 자, 이거는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와 여기 나오죠?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와 수양연구 취사의 사막으로서 의식주를 얻고 한 방향은 이론상의 진리와 이론상 진리와 사막으로서 뭘 얻어? 의식주를 얻고 그 다음엔 어떻게 나오냐면 의식주와 사막으로서 이론상의 진리를 얻고 이렇게 돼 있어. 네, 여기서 이제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의식주 말인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의식에서 다른 건 말 않고 식 말할게요. 식 먹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내가 이게 요리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제가 귀하게 자랐느니라 다 아들은 귀하게 자랍니다. 제 나이 정도 되면 저만 귀하게 자란 게 아니에요. 다 귀하게 자랐어요. 어느 경우는 귀하게 안 자랐어? 자랐을걸 아마. 그때만 해도 약간의 남자들 이렇게 올리고 저희가 애매한 나이예요. 그러다 좀 크니까 이제 막 그렇게 살면 안 되는 나이가 막 되는 거죠. 출가하니까 야, 이 동네는 완전히 다르네. 뭐 얄짤 없어요. 뭐 남자고 뭐 여자고 이렇게 우리 그러잖아요. 저희 입장에서 근다고요. 저희 입장에서. 저희가 겪었던 그 분위기에 비하면 얄짤 없는 거예요. 남녀 막 이렇게 좀 더 우대하고 그런 것이 없는데도 이렇게 하는데도 뭐가 안 되냐면 요리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사실은 여기 생활 얘기 나와서 그런 거예요. 이런상 진리와 사막 공부를 했으면 요리할 생각을 했어야 된 게 맞다. 야, 난 왜 안 했을까?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어쨌든 여기를 봐도 다 이런상과 연관된 대선인 입정 대각 과정, 이런상과 연관된 과정이라는 걸 제가 한번 그냥 가볍게 스케치 한번 해본 거예요. 스케치 그냥. 제가 요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제가 많이 떠들고 있는 얘기인데 자, 이런상 공부가 단순히 그냥 교학적 공부만이 아니라 대종사님을 이해하는데도 이런상에 대한 우리의 발심 서원이 있어야 소태산 대종사의 그 진면목을 더 우리가 깊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 얘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일단은 이론적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기 뭐죠? 음소거 다 풀고요. 예. 하고 싶은 얘기도 서로 좀 제가 괜히 질문할 필요 없이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면 제가 이제 시킵니다. 원사님도 음속 하시고요. 예사님도 음속 하시고요. 그 이론상의 그 진리에서 시작은 이론상의 진리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끝이 났고요. 네. 이론상의 신앙과 수행에는 이론상의 진리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론상의 진리에는 일원은 또 이론상 서문에는 일원은 이렇게 돼 있어서 이론과 저희들 그 학교 다닐 때도 이론은 어떤 근원적인 진리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론상은 어떤 상징, 표상으로서 그렇게 저희들 그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볼 때
저도 이 이론과 이론상을 관심 갖고 본 것은 3년 전서부터 저희들 일본어 전설을 네.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오자 탈자가 너무 많은데 이 부분이 많이 오자 탈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본 그대로 나는 충실히 하고 싶다. 근데 네. 일본인들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론은 뭐고 이론상은 뭐냐. 예, 예. 그래서 제가 이론은 근원적인 진리인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어떤 표상으로 이렇게 상징을 했다. 왜냐하면 신앙과 수행의 이론상은 그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론상이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근데 이론상의 진리에는 이론은, 이론상 서원문은 이론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니 이제 제가 그렇게 그 보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면서도 이게 차이가 뭔지 왜 들어가려고 하면 다 이론상인데 이론상의 진리라고 해놓고서 왜 이론으로 시작이 되었을까? 예, 그 이론으로 통일된 것도 아니고 이론상 이론했다 하니까 교정 보시는 분들이 원불교학과 그 박사과정을 공부한 일본인이지만 본인도 이거는 이제 잘 모르겠으니 우리가 한번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 해서 그래서 이론과 이론상이 같다라고 해도 왜 이거를 그러면 대종사님께서는 여기는 이론이고 여기는 이론상이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혼란되게 그러면 그래서 신앙과 수행에 우리가 어떤 대상으로 표준을 삼기 위해서 합의해서 이론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 것 같다. 제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명을. 길사님께서 그것도 일리가 같다라고 있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예. 같은데 그럼 왜 이렇게 진리와 신앙과 수행과 서원문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셨을까? 이게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런 그 논의가 더 많이 돼야죠. 저도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도 한 논의점에 네네. 일방적 논의에 대한 그 다른 말을 하는 거죠. 지금 거의 제가 이 말을 하면 9대 1로도 싸운다고 그것도 더 갈 거예요. 아마 아주 극소수의 이야기. 그래서 사실 이게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제 말을 그대로 판단하셔서 사용하시지 네.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제가.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러면 나중에 대종사님의 육성 언어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정산종사님 법어도 육성 법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산종사님 같은 분들의 글들에 보면 이런 쌍을 실상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러면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제가 말을 해요. 어쩌시려고. 나중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걸. 후학에 의해서. 그럼 그분들이 말을 잘못한 것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포괄성 맞고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일단은 먼저 해보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맞는 키 같은 있죠. 이렇게 막 규정성을 이것도 아마 시대적 분위기 같은데 어떤 언어를 이해하는 시대적 그 감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근대 교육이라고 해서 서양의 학문을 가져오면서는 한중 하나가 언어적 이렇게 대응이에요. 언어적 대응으로 이해가 안 되면 잘 못 들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언어가 문맥에 따른 이해, 문맥의 사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 사전은 이 말은 뭐다 이렇게 규정보다는 이 말을 대체적인 설명을 해놓고 뒤에 용례를 쫙 붙여요. 어찌 보면 지금 사전은 용례 사전이에요. 용례 사전. 왜 이게 가능하게 됐냐면 옛날 이렇게 활자본으로 이렇게 활자본으로 나오면 어려워요. 양이 이렇게 안 되잖아요. 양이. 근데 지금은 데이터, 전산 데이터로 넣으니까 양의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처음에까지 보는 게 아니라 검색해서 보지 않습니까? 검색해서. 그러니까 용례, 특히 뭐, 예를 들면, 뭐죠? 소설이나 이런 데 사용된 아주 좋은 문장들 있잖아요. 아주 아름다운 문장들. 그런 것들 용례로 쭉쭉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읽어보면서 그 언어의 감각을 이해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언어가 갖고 있는 규정성을 막 함부로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런 쌍이라는 것을 단순히 이렇게 표상적 차원으로만 해버리면 오늘도 가치가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는 이런 쌍은 표상으로도 쓰고 실상으로도 씁니다. 제가 지금 이런 주장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또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있어요. 표상을 안다는 것은 표상이 이랬다 저랬다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표상인 즉시 실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게 이것은 표상이에요, 이건 실상이에요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원불교에서 말하는 표상이라는 말은 그 즉시 실상이라 표상과 실상의 그것을 이게 방편적 구분이지 이것은 내용적으로는 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쌍이라고 말할 때는 이 표상이라는 설명도 잘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표본이라고도 하고 뭐 대명사님 그러잖아요. 뭐 도형이라고도 말하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그것의 이해는 과거 같이 이분법적으로 이건 표본이고 이건 실상이 이렇게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그냥 언어라는 한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하기 위해서 이해가 현대사회인들한테 쉽게 이해시키려고 해서 이런 걸 포기해버린다? 그러면 또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쌍은 표상과 실상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안 먹혀요. 제가 한 20년 넘게 떠든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렇게 떠들겠어요? 제가 대리사님 당대 때 언어들 읽어보면서는 어떨 때는 처음에는 안 읽히지, 아니 그냥 같은 말인 줄 넘어가고 오늘 이렇게 보니까 다르네? 그러다가 또 제가 또 주산용사님 또 좋아하니까 주산용사님 또 읽어보고 보면 그냥 이런 쌍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속으로 저 같은 경우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걸 방어를 해야 되겠는데 방어. 누가 뭐라고 하면 내가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는 이렇게 이런 쌍을 한쪽이다라고 주장하지 말아라.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그리고 대종사님이 말한 표상이라는 것은 이원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이걸 방편적으로만 사용한 거죠. 그 방편은 실상으로 가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게 표상을 설명한다고 해서 표상 자체에 있지가 않아요. 실상을 이야기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런 말이 굉장히 제 자신이 막 확고함이 있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라고 하지만 제 말도 한번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고민을 같이 해주셔야지 이것으로 다 됐다고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네. 그러다가 말하다 보면 어떨 땐 또 강하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안 돼, 그냥 너 잘못 알아. 그냥 네가 뭘 한다고 얘기해. 이래버리면 저도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러면 그다음에 강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서로 많은 모든 부분에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걸 더 포괄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갔으면 좋겠고 제가 제시하는 것은 이런 쌍이라고 해서 표상으로만 이해하지는 말아달라라는 게 최소한의 저의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할 때 대명사는 이건 방편으로 손가락을 했지 어찌는 이 손가락은 달이에요. 그게 맞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공부가 안 돼요. 맨날 언어적 그 부분만 이거니 저거니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대명사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이런 쌍이 그 실상 이 자리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안 해요.
맨날 그 구분법들만 나눠갖고 이건 이거네, 저건 저거니 이런 설명만 하고 있어요. 이걸 할 때, 아, 도대체 우주만이 본원이란 게 뭐지? 하고 그 참된 뜻에 대해서 이렇게 그쪽으로 직관하려는 그 우리의 그 태도가 더 중요하지. 원불교는 그랬는가 몰라요, 지금까지. 이거 말하면 재구재성 시민짜리가 무엇인지, 실제중생 본성이 무엇인지 이렇게 우리께 직관해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런 싸움은 탁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저는 좀 그런 고민이 있어서 하여간 쉽지 않죠. 저희들도 이제 어찌 보면 초창기 수도 있는데 이런 논의를 좀 많이, 그리고 언어, 제가 지금 어학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어학을 할 때 보면 제가 결론은 제 능력은 안 되니까 어학적 구분을 할 수 있는 그 실력은 안 되니까 하나는 분명히 알겠어요. 제가 한국어에 대한, 특히 이 한국어적인 교학에 대한 이해가 깊을수록 번역도 좋습니다. 라는 건 확고하게 제가 이해가 좀 됐어요. 제가 이제 어떤 설명하니까 그래도 어느 사람은 막 고민이 막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번역할 건가. 그러니까 참 언어 번역을 하는데도 참 우리나라 여기 출신이 됐든 그 현지인이 됐든 이러한 담론의 공부가 많이 돼야 이게 어떻게든 더 잘 될 것 같아. 그런 고민이. 그러니까 그래도 참 너무 중요한 얘기라 우리가 남탕원님 역할이 일본어 이게 엄청 중요하게 되죠. 공부하는 만큼, 고민하는 만큼의 번역의 깊이가 세질 수밖에 없다. 라는 고민을 합니다. 제가 그냥 저는 가볍게 거기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로만 표상으로만 단정하지 마시라. 요것은 제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은 좀 양보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왜 반야신경 할 때 시제법 공상은 그렇게 의심 한 번도 안 하고 받아들이면서 그거는 그럼 시제법 공 그래야죠. 공상이 불생물별 쭉 나오잖아요. 네. 불구부정. 상이 걸려서. 상에 걸려. 상이라는 것이 그 상도 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뭔가 이렇게 아상이 걸렸다는 것도 상이고,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나 있는 대종사님 말한 대로 여기 청량하고 교교한 상태에서 일을 어쩌지 하고 이렇게 쫙 환히 드러나고 머리도 갖고 손톱도 자르는 것도 상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내용적으로 이해를 못하면 계속 어떤 언어를 규정해놓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 이렇게 하자. 그 언어를 쓰면은 공부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 언어를 안 쓰면은 이상하다고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게. 그런 중요한 질문이세요. 제가 이게 만능의 답을 드릴 수 있는 위치는 또 아니고 그럴 실력도 안 되고요. 저의 고민을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 나중에 이제 이런 쌍장 가다 보면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우리가 규정해 놓은 것이 혹시 아까 이런 문제하고 계속 반복돼요. 어떤 모습만 드러내면 농담으로 제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고요하다고 하니까 뭐가 절멸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상 진리장만 봐도 시방 3개가 장중에 항상 드러나. 3개가 드러난다는 거 뭐예요? 아까 여기 말씀하신 것 같이 시방 3개니까 대종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이런 장 할 때 지금까지 한 것이 고생이 아닌가. 근데 사실은 저의 고민도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고민이. 근데 고민을 어떻게 드러내냐는 것은 차원이 다르겠죠. 제가 이렇게 아까 같이 교교한 자리에서 드러내는지 아니면 정말 이 고민이라는 경계에 빠져서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이건 차이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상은 똑같은 상이잖아요.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그럼 이걸.
그러니까 언어로만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은 우리의 편리성에 의해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지? 그 내용 자체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 고민을 그렇게 해봅니다. 네. 원우교무님, 호스트님, 빨리 질문해 주세요. 질문 고민 많잖아요. 아니, 질문이라기보다는 그 이론상의 진리를 이론은이라고 이제 시작할 때 네. 그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길산 반길등 상에 대한 진리, 진실 그렇게 만일 했을 때 네. 길산 반길등 형상을 이제 그 동상처럼 뭐 그 이순신 장군 동상처럼 세워놓고 이것은 길산 반길등 교무의 상이다. 이제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 상을 설명을 할 때 네. 반길등 교무는 하면서 설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이라는 것이 있으면 반길등 상을 이런 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또 본다면 그러면 반길등이라는 사람을 설명을 할 때 반길등 상을 이제 앞에다 놓고 설명을 할 때 이 반길등 상은 할 때 반길등 상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반길등은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상 진리지만 이론상의 진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이론상은 이제 그 말을 이론은 그렇게 설명을 해준 것이 아닌가. 그것도 전통적 해석하고 아주 틀린 것 같지는 않는데, 이건 뭐 전통적 해석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정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법신불이라는 말은 법신불전에 이렇게 우리가 나와버려요. 저도 농담으로 하는 소리인데, 제가 텐트를 치고 그 전서 폐기 사태 이제 성명서를 막 쓰잖아요. 그 이제 초안을 쓸 때 제가 이런 문제 갖고 계속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내부에서도 왜 법신불전에 이렇게 씁니까? 법신불 이론상전에 이렇게 써야지. 처음에는 그러다 이제 이게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좀 그러다가 이제 운전하다 보면 제가 나쁜 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논의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법신불 이론상전에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근데 법신불전에는 넓게 봐요, 우리가. 법신불 이론상전 보면 야, 후뚱해요, 저희들이. 근데 거기에는 이론상에 대해서 법신불이 더 높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법신불을 이코르 이론이고 현재 교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론 이코르 법신불이, 이론은 법신불이니 그 저기 나오는 그 용례인데, 그리고 이론상은 그걸 표현하는 표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용량에 따라서 설명이 돼요. 이론상은 뭐, 그것이 뭐, 우리가 이렇게 절 모습이 됐든, 뭐, 그 동상이 됐든 그런 뭔데, 하여간 이것도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일리가 있으나, 어느 상황에는 또, 참 곤란할 때가 있다. 이게 그걸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거 포괄성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좀 비유가 상한 것은 왜 법신불은 그렇게 좋아하면서 이론상이라고 하면 그렇게 찝찝해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이론상 전에라고 하면 반드시 저한테 한마디씩 해요. 공부 좀 하셨던 분은 반드시 말합니다. 제가 이론상 전에 뭐 이렇게 말을 하면 그냥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그 이론상전에 그렇게 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네. 그 서경종 교수님께서 늘 이론불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그 반감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런 것 때문에 교학이 있는 것 그대로 설명을 못 한다면 정말 원근 취소에 끌리는 거예요.
아니, 이제 제가 그래서 항상 이런 거 말할 때 대종사님의 육성언어를 갖고 와요. 나중에 제가 여기 읽을 거예요. 몇 편을. 읽어보면 이제, 아, 이런 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이 되실 거예요. 우리는 그 대종사님의 언어를 갖고 고민하는 것이 참 우리한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선후배님, 그러면 이해관계가 다 얽혀요. 저도 저하고 뭔가 논쟁에서 저한테 기분이 안 좋은 분들은 제가 뭔 말을 하면요, 무조건 아웃이에요, 저는. 아웃. 사람은요, 다 감정적 동물이라 이게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가까이 있는 그 말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교학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향후에 제가 이제 여기 뒤에 보면 대종사님 법설들 이제 나올 거예요. 또 정산종사님의 얘기라든지,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건 저희가 그 감정적으로 이해할 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도대체 우리가 받들어서 뭔가를 해석하고 설명체제를 만들면 더 좋은 설명체제를 다 닿는 설명체제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 고민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당장 제가 한번 여기 봅시다. 한번 그냥 내용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136쪽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런 쌍의 진리, 이런 쌍 신앙하는 법, 뭐 다 나오는데 이거 주어가 다 이런 쌍이에요. 다 이런 쌍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쌍. 여기 나중에 볼 거예요. 이제 여기 보면 이런 쌍 알고 피고 여기 지금 145쪽도 보세요. 147 쪽에도 보면 여기 보면은 이론의 진리를 여기도 전부 다 보면은 이론상 막 이것을 주산종사님이 혼용했었어요. 혼용. 그럼 이런 걸 보고 자 우리 같은 저도 처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그 교학의 정밀성이 없었구나. 처음에 제가 약간 그런 감정이 있었어요. 다행히 제가 이분들에 대한 뭐라고 할까 조금 이렇게 신뢰가 좀 세요. 그래서 이건 내 가치관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보지 않나? 하는 고민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어른들이 그래요. 어른들이 이런 쌍을 같은 개념으로 막 쓰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아까 같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 같이 구분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같은 설명을 한 건데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게요. 읽어보시면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 뒤에 나오는 거. 그리고 대종사님도 막 보면은 어떨 때는 이론이라는 말 쓰기도 하고 같은 문장인데 이론이라고도 쓰고 여기서는 이론상이라고 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기록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했다니까 제가요. 기록을 하신 분이 이해력이 부족해갖고 근데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이 그렇게 해서 정리가 다 안 돼요. 문장들이. 그래서 이건 좀 더 저희 같은 사람들의 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의 말도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명이면은 10대 1도 안 된다고 제가.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의 고민을 무시했다간 나중에 큰 코 다칠 겁니다. 진짜 큰 코 다칠 겁니다. 대종사님의 사유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후대 우리가 만든 사유로 고정해서 그걸 새롭게 창조해서 이해갈 거예요. 아니 역사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고 저는 조금 더 맞는 키로 씁니다. 이론상. 그리고 현재 여기 있을 때도 그리고 만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고민해야 돼. 근데 큰 제목을 왜 표상의 이론상으로 여기를 쓰냐고요. 왜 큰 제목, 이론상, 제1장, 이론상.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이런 고민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은 뭐라고 돼요? 여기를 제1장, 이론, 이게 낫죠. 뒤에도 사은, 사막, 그런 거 두 자씩 맞추면 좋잖아요. 이론, 사은, 사막, 사은, 사요, 사막, 8조. 딱 좋네.
왜 이런 쌍이를? 궁금했었어요. 예? 궁금했다고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리를 모르니까 그래 니들이 아는 보이고 만져지는 그 대상인 이론상을 통해서 그 근원의 진리를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셨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고민 좀 많이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고민 좀 하시고 뭐 네, 우리가 제가 진짜 이게 꼭 네네. 답이겠습니까? 우리가 나는 고민 좀 많이 해가지고 진짜 저는 제목을 이론상이라고 했으니까. 제 자신 책임지고 이 말을 하는 것이지만 네. 다른 분한테 내 말을 따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면 저 얘기는 제가 충분히 드리고 저는 곧 죽어도 이렇게 살 거예요. 왜냐면 저도 뭐 한두 번 이걸 고민한 것도 아니고 그럼 뭐 막말대로 최고 원불교의 상징이라고 했으면 일원이라고 해야 맞죠. 왜 이걸 일원상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하여간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차근차근 나가보기로 하겠습니다. 또 우리 원우교 어머님 질문 없어요? 원사님 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저는 이제 누가 원불교에서는 뭐를 믿냐고 하면 우리가 부모님의 사진이 부모님은 아닌데 그렇다고 누가 내 부모님의 사진을 찢으면 용서하지 않는다. 그거는 곧 사진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손가락하고 달하고 비교하는 것보다 부모님 사진과 부모님과 이렇게 하면은 훨씬 이런 상을 이해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부모님의 사진이 곧 부모님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누가 우리 부모님의 사진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상 하니까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그 법신불이 아까 이제 같다는 말씀도 하시고 수식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법신불이 등신불하고 이렇게 상반되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해가지고 법신불 이론상 이걸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뭐 같기도 하고 수식어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교무님께서. 근데 이게 자꾸 수식어라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거든요. 언제 기회가 되면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식이라는 네. 말은 그러니까 아까도 지금 이런 거 이 얘기를 딱 들으면은 이게 참 불교 영향이 어마어마하구나. 우리한테. 예, 법신불이고 쉽거든요. 그냥 이론이. 이게 법신불 같이 어려운 말이 어디 있어요? 법신불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게 그냥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미지로 아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법신불의 개념으로 이해하면은 이론상은 그냥 등신불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죠. 대종사님이 새로운 등신불을 모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게 고민을 하셔야죠. 그렇게. 새로운 등신불이죠. 조금 더 현대화된 등신불이에요. 이론상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의미도 사실은 사진이라는 대명사님 쓰신 용어죠. 대명사님 쓰셨나? 이제 제자들이 쓰시겠죠. 아니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의미도 사실은 사진이라는 의미를 뭐예요? 형상 그렇게 화신불 뭔가 어쩔 수 없이 화신불의 등신불 화신불의 개념으로 새로운 화신불의 우리가 이해가 쉬운 화신불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동의하지 않으신다고? 네, 아니 어찌 보면 이론상 앞에 법신불이 있으니까 이제 법신불이 수식어라고 하는 말도 맞긴 맞고요. 그런데 그냥 법신불이신 이론상으로 그렇게 보시면 어때요? 법신불이신 그래서 이론상. 제가 사은을 말할 때 법신불 이론상인 사은 법신불이신 법신불이신 이론상. 그러니까 제 말씀은 법신불이신 이론상이라고 하면 법신불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막 이렇게 좋은 뭐니까 이거 진리의 궁극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론상 자료. 그러니까 둘로 보지 말자고요. 그래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가 현재 언어를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서구적 언어 개념을 우리 옛날의 어른들은 아마 이런 거에 우리보다 훨씬 더 언어를 바라보는 각도가 달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근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적인 있잖아요. 이렇게 규정. 이건 이거, 저건 저거 이렇게 그건 굉장히 그런데 어릴 때부터 배워왔어요. 문법을 배웠지, 문법. 그게 그냥 딱 그냥 들어와 버려요. 우리한테. 우리가 특별히 안 배우려고 해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종사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구분력이 아니에요. 이것이 표상이다, 실상이다, 등신불이다, 법신불이다 이런 게 아니라 대종사님은 그것을 보는 그것으로 인한 즉 바로 그거여야 돼. 그러니까 방편상으로는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이런과 이런 쌍을 구분해 줄 수 있어요. 제가 방편상 이런과 이런 쌍을 이렇게 위상차를 줄 수가 있다. 그 방평상 하다가 궁극적으로는 이런과 이런 쌍의 구분이 없다. 같은 경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수용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시멘트, 콘크리트 같이 딱딱 그냥 현재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조립식 같이 어느 때는 할 수 있게 해서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시멘트, 콘크리트 같이 탁탁 해놓은 거에 대한 저항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가 고민 좀 이해해 주세요. 아니, 교무님 그러니까 이게 네. 사진이란 것도 아까 제가 우리도 제가 좀 공부를 하다 보면 물어보는 게 있어요. 사진도 아까 말한 대로 현대화된 등신불의 입장으로 되는 거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교무님 제가 아까 이론상이 표상이면서 실상이란 말은 저희도 어느 정도는 아는 거니까 그런데 거꾸로 그러면 아름다운 그녀가 아니고 그냥 아름다움하고 그녀하고 동일시해 하듯이 그녀가 다른 거는 없고 그냥 오로지 아름답게 한 그런 것처럼 그냥 법신불하면 이런 쌍을 그냥 법신불 그냥 이렇게 하고 다른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좀 억지일까요? 이렇게? 그럼 얼른 굳이 예, 그냥 그녀는 아름다운 그녀, 부지런한 그녀가 아니고 그냥 그녀는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아름다움하고 그녀하고 똑같은 거고 다른 건 없는 것처럼 법신불과 이론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아까 수식어라는 거에서 제가 조금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또 어떤 모순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 자, 봅시다. 내가 왜 수식어라고 하냐면은요. 수식어라고 제가 얘기를 안 하면은 법신불만 남아요. 이런 쌍은 사라져버립니다. 뻔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제가 수식어라고 말할 때도 아마 이것도 이제 역사적인 과정상에 쓰는 용어일지도 몰라요. 제가. 왜? 법신불은 수식어예요. 왜? 지금까지 이 얘기는 이런 쌍은 법신불에 그냥 사용하는 부수적인 어떤 것에 불과해요. 법신불이 높죠. 이런 쌍은 이 아래에 있는 거죠. 난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끝까지 싸울 거예요.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를 해야 뭔가를 들으니까요. 그렇게 말할 건 아니고. 보세요. 우리가 막 했는데 법신불은 남아있고 이런 쌍은 없어. 동의 안 해요. 제가 동의할 수가 없다고요. 교문데 제가 교무고 대종사님 제자인데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법신불이라는 말은 그래도 저 불교나 이런 데 있는 말이에요. 이런 쌍도 있죠. 그러나 대종사님은 우리에게 여기 이런 쌍장이라고 딱 해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쌍이 더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거가 중심이라고요. 여기에 법신불도 이 중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그래서 그런 의미의 수식어예요. 수식어. 그런 의미. 그래서 저는 법신불과 이런 쌍 중에 둘 중 하나를 빼라고 하면요. 법신불을 빼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얼굴이 바뀌어요. 사람들이. 법신불 이런 쌍 중에 둘 중 하나 선택해라고 하면 저는 법신불을 뺀다고요. 어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제 말을 들을 거예요?
저 사람 교문인데 이상하네. 제가 뭐 그런 경험도 제가 없겠어요, 제가? 많이 겪죠. 그래도 해요, 제가. 제가 안 하면 누가 할 겁니까? 그러면 원불교에서 이런 쌍은 사라져버리고, 법신불의 가치는 막 높다고 막 좋게 생각하고, 이런 쌍 하면은 뭐가 이상해. 아까 같이 이런과 이런 쌍을 말할 때, 방편적으로, 이런 쌍에 방편적으로 이런과 이런 쌍을 위상차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방편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 이상차를 주어서 이 실상을 아는 순간 이런과 이런 쌍은 구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다면 내가 받아들이겠다고요. 이렇게 또 복잡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어려운 말을 왜 하냐고 또 그러겠죠. 이런 쌍을 버려버리니까 이렇게 어려운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이런 쌍을 소중히 하고 막 하면 제가 뭐 이런 말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소중히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원불교에서 이제 지금까지는 원불교 교리를 남들한테 이해를 시키기가 어려우니까 법신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활용을 해왔다면 이제 앞으로는 자꾸 우리가 이런 쌍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이런 논의는 굳이 법신불이다 아니다 하고 논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렇죠. 아직 우리가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줄 때 법신불이라는 말을 설명을 하면서 진리를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오는데 우리가 많이 이런 쌍을 더 많이 사용을 앞으로 하자고요. 우리끼리 이런 쌍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 어려우면 법신불 이런 쌍 이렇게 쓰면 돼요. 우리天산이 법신불 이런 쌍을 처박으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쓰고 나중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냥 이런 쌍 해도 우리가 감각으로요. 법신불 하면 느끼는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쌍에도 우리가 감정이 있으면 되는데 이런 쌍 하면 뭔가 이상해. 아직은 우리가 많이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교무님들이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면 스스로 이걸 느끼고 해서 많이 써야 돼요. 이걸 안 쓰면은 사장됩니다. 우리라도 더 이런 쌍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해주면 또 이제 그러다 보면 원불교 교도들이 많아지고 이제 그러면 이렇게 사회적인 단어가 되면 맞아요. 그것도 이제 쉬워지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네. 하여간 오늘 뭐 제가 열심히 떠들어서 또 과한 얘기는 저 사람이 흥분을 잘해서 흥분하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좀 많이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제 일주일 뒤에 또 뵈야 되겠네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